2028년 말 전에 러시아가 발트 삼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말들이 유럽 내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카스파르스 푸단스 라트비아 국방참모총장이 밝히길 크렘린이 2028년 말 이전에 결단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와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향후 유럽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요.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나토의 재무장 계획을 근거로 러시아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공망 확대와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드론 전력 증강, 탄약 생산 시설 확충, 동유럽 전선 증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계획은 발표 즉시 전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장비를 생산하고 병력을 훈련하며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 군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무장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2019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2028년 말까지는 나토가 재무장 과정에 있는 과도기 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푸단스 총장은 바로 이 시기를 러시아가 가장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거나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려 한다면 유럽의 군사력이 완전히 강화되기 전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나토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각오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로도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 러시아가 야욕 때문에 발트 3국을 침공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현재 상황에서 전선을 더 늘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못 끝내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허용해주는 단계까지 왔는데 발트 3국을 공격하며 더 큰 도박수를 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시켜주는 외신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상태가 오히려 러시아를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분이 러시아군이 여전히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전장 상황을 보면 러시아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달 약 3만 5천 명 수준의 병력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새롭게 모집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력 충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전쟁 수행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본토의 안전성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 후방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과 탄약고, 연료 저장시설, 군수산업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서도 공습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 역시 전쟁이 더 이상 먼 지역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병력과 자원 소모는 계속된다면 크렘린은 새로운 방식으로 주도권을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이나 북극권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발트 3국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위협성 발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대규모 침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이버 공격이나 GPS 교란, 해상 도발, 공중 도발, 제한적인 군사 행동과 같은 형태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긴장 고조가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추가 동원령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요. 만약 나토와의 긴장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안보 위협이 부각된다면 크렘린은 이를 명분으로 더 강력한 동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확대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려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잘만 한다면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러시아 경제 구조 자체가 빠르게 전시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군수 산업 생산량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약과 미사일, 드론 생산 시설은 증설되고 있고 주요 군수 공장들은 사실상 상시 가동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경제에서 군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원래의 경제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현재 구축한 군수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 공장과 관련 산업에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만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안보 위협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주변 지역과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새로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훈련 확대와 국경지역 병력 증강, 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적 압박,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구축한 전시경제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유럽 안보 환경 역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관점에서 발트 삼국은 정말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험, 개선하면서 드론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전시에 빠르게 개조하는 능력을 유럽 국가들보다 우위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당장 영국군에서 에스토니아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한 워게임을 실시했을 때 현재 영국군이 보유한 드론 재고가 7일 이내에 소진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요. 발트 삼국에는 전투기가 없어서 다른 유럽 동맹국들이 순환 배치하며 전투기를 지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발트 삼국 전체의 병력을 다 합쳐도 최대 4만 명입니다. 독일에서 실시한 워게임을 해도 러시아군이 1만 5천 명만 동원해도 발트 삼국이 각기격파당해 장악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거기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러시아로서는 해볼만한 도박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나토가 이러한 움직임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트 삼국을 중심으로 국경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러시아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방어시설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트 삼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벙커와 대전차 장애물, 철조망, 감시시설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역시 병력 증원과 지휘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동부전선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26년 국방비를 GDP 대비 5.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타격 능력과 방공전력, 기갑전력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산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과 단거리 방공체계, 각종 지상 장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 방산업계 역시 발트 지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도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병력 확충과 예비군 체계 강화, 나토군 수용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삼국 가운데 러시아어 사용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정부전과 사이버 공격, 여론전에도 큰 경계심을 보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더욱 구체적인 전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유사시 외부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국가가 최소 30일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연료, 통신, 의료체계 유지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국민에게도 최소 7일 동안은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물자와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2026년 국방비를 GDP 대비 5.4% 규모로 편성하며 독립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트 삼국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협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러시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국가들이지만 안보 문제만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 삼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가정한 각종 훈련과 방어 계획 수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트 삼국과 나토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안보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긴장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